이제 선거일을 12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당이나 후보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은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막말은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후보자라든가 당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들의 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불안한 모습과 언행 등으로 민주당 안에서조차 긴장을 하고 혹시나 막판 선거에서 당대표인 이재명이 스스로 재뿌리지는 않을까 걱정들을 해왔었죠. 노심초사 걱정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의 입방정으로 그야말로 커다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선거가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2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배현진과 이재명 제목이 말해주듯이 배현진 하면은 방송 앵커지요. 항상 정결한 말투로 깔끔하게 방송에서 인기를 누려왔었는데 정말 차이가 이 정도로 날까? 이재명과 배현진, 배현진과 이재명 한 사람은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수준 차가 나도 너무 난다. 한마디로 대학생과 유치원생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준 차를 보게 됩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맹자의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인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남이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자가 말하는 이 수호지심을 이재명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른다 생각했겠죠.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배현진이 이재명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왜? 이재명이 난리 뽕짝하고 있다라고 배현진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배현진이 점잖게 한마디를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재명은 당 대표를 떠나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난다.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엊그제는 의붓 아버지 계모를 들먹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쉐쉐 발언,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아주 그것을 아주 얄팍한 웃음을 띄워가면서 왜 우리가 그들에게 집적거리느냐? 아, 중국과 대만의 국내 문제인데 왜 우리가 집적거리느냐? 이게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광주 사람들에게 대가리를 깐다라는 그야말로 험악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광주 사람들에게 대가리를 깬다. 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싹 소름이 돋았지만은 저는 돌아서면서 아하,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니, 형수에게 이보다 심한 쌍욕까지 해대는데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런 험악한 표현보다는 아마 이재명이 평소에 쓰는 말투가 아닐까. 이재명 자신은 이것을 표준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수준에서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지요. 점잖은 말입니다.
아니 배현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청년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한테 돌멩이로 얻어맞아서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어른된 입장 또 당 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난리 뽕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을 거립니까? 이러므로 해서 민주당 안을 홀가닥 뒤집어 놓게 됩니까? 난장판을 아니 수습을 해야 할 당 대표가 오히려 난장판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재명 주위에 양문석이가 정몽주가 정청래가 민형배가 몰려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경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공천장을 주고 국회 안에서 인증샷 찍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은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서로 웃어가면서 팔짱을 끼워가면서 인증샷을 찍는 것 보셨지요? 왜 인증샷 찍습니까? 선거 때 쓰려고 이재명 대표와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선거 13일, 12일 앞두고서는 서로가 이재명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정도라면은 당 대표가 자기의 지원 유세 연설에 한 번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후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재명 자신은 지금 절대적으로 배치가 필요하고 당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8월에는 당 대표를 또 한번 해야겠다. 그런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수진이 명판결을 미리 내렸습니다. 자기와 연관된 사람의 판결문을 받아보니 이재명도 똑같이 더 과한 벌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무기징역 얘기를 스스로 이수진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유창훈 판사 앞에서 이재명이 자기의 양형을 고백을 했을 때에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조국과 함께 이재명은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죠. 누가 먼저 감옥에 가느냐 시간 문제입니다. 조국은 이미 항소심까지 2년의 실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기에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 헛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평소에 자기가 쓰던 그런 표준어를 그대로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과 조국은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범죄 경력도 닮았지만 보는 눈도 닮았고 후보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물론 자기 기준에서 고르다 보니까 흠결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야 하겠지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골라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되고 귀찮아지니까 자기보다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자기 측근에 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썩은 후보자들을 고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재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조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당을 조국혁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 이름을 지을 때부터 너무나도 뻔뻔한 조국 아니었습니까?
물론 35일짜리 장관을 하면서 자신의 뻔뻔함을 다 드러낸 바 있었던 조국이긴 하지만 조국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정도로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 쪽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혁신한다는 얘기일까요? 범죄 집합소라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조국 자신의 대표의 화려한 범죄 경력, 황운하가 그 뒤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식 대변인 역시 범죄자. 여기에 비례의 상징성 1번, 대단히 당으로서는 간판 얼굴 아니겠습니까? 박은정이 어제 저녁 뉴스에는 그 남편 이종근이가 다단계 판매에 22억 변호 비용을 받았다. 역대 최고의 비용을 받았다. 40억 재산 증식된 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당의 간판인 1번 비례의 상징성으로 박은정이를 내세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준형이라고 있죠. 아들의 국적 이탈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니까 이제 와서 아들은 군대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둑심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배지를 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멀쩡하게 군대를 안 가도 될 사람 아들인데 왜 군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주위에 눈치도 있고 배지는 달아야 하겠으니까 이런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들도 대학원을 마치면은 바로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꽤 시간이 흘렀죠. 조국이 말한 그때에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벌써 군대를 마치고 제대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12일 남은 검증 과정에서 조국 아들에 대한 군 입대 여부 문제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국이 있는 조국당을 바라볼 때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에 모여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비리 온상의 집합소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이 당의 간판을 혁신당, 무엇을 도대체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고 범죄 무리들이 모여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동승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탈표들이 조국당을 지지하고 있어서 비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일 후에 결정되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은 마치 범죄인들, 죄인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수인 번호 매기듯이 이런 자들에게 비례 1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번호를 주고 있는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그 얘기가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이러한 오만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투표 현장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인들 집합소가 검찰 개혁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말한다. 정권의 부패를 논한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국 당을 조국 범죄 집합소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40, 50대는 조국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 20대는 거의 1, 2%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0포인트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젊은 층들의 지지를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젊은 층들은 아예 외면하고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밝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은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서울대생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동문 중에서 3년 연속 자랑스럽게 불명예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후배들이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지저분하고 추한 동문으로서 3년 연속 1위를 꼽았다면 볼 것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계에 나와서 배지를 달겠다. 감옥에 가기 전에 반드시 배지를 달겠다라고 염치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4월 10일, 12일 남았는데 같이 지켜보시죠. 오랜만에 이준석이가 뉴스를 탔습니다. 사라진 인물 이준석이가 화성 지역에서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세차게 몰아치면서 뉴스 사라진 인물에서 반짝 뉴스의 중심이 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공영훈 같은 지역에 나오고 있는 공영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가 있겠는가? 옳은 지적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글쎄요. 20대의 아들, 22살짜리 아들에게 30억짜리 집을 준다. 가족들도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이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훈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 이준석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경제 대표라고 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영훈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라는 이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부정은 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우리 정치가 맑고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서 우리 청년층들, 젊은 층들은 조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 제3정당이든 정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번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준석을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처럼 좋은 시절에 입방정 얼마나 떨면서 위아래 없이 천방지축으로 까불고 떠들다가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배고프고 춥고 차가운 것이 정치구나. 이것을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정치하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재명과 배현진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배현진을 건드렸습니까? 여성 의원이, 힘이 없는 여성 의원이 괴한으로부터 돌멩이로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었는데 왜 이것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들까? 저는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참 무식하구나, 천치 바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지요. 그리고 나서 부산 의료원 의료진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무시하고 서울로 가겠다. 닥터 헬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이용시키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소방 헬기를 이용했었습니다. 왜? 닥터 헬기는 400km 이상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 헬기만이 가능하죠. 소방 헬기를 타고 특혜 아닙니까? 소방 헬기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대단히 위급할 때 쓰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급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나는 서울 가서 치료받겠다. 그래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 특혜를 받았던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워해야지요. 이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솟구쳤습니까? 이재명을 바라보면은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선거철 아닙니까? 되도록이면은 말썽되는 일은 자꾸 숨기고 감추고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긴장하고 예민해야 할 이때에 당 대표가 나서서 여성 의원을 향해서 난리 뽕짝을 치고 있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 숙이면서 말없이 이것을 넘어가야 할 사람이, 지금 민심들이 부산 경남 쪽 사람들이 이재명의 이런 만행 특혜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걸 본인 스스로가 끄집어내 가지고 자랑스럽게, 천치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미련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1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 자신이 그 피해 당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마치 전쟁에 나가서 무공 훈장을 받은 그 상처를 들어 보이듯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배현진은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재명과 배현진 대처하는 같이 피습을 당했는데 대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재명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바로 이준석이가 교만을 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범죄인으로서의 그 숨기려 하는 그 경력은 조국과 이재명이 빼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지도자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꼭 12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을 고르는 12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